자, 앞서 작성한 index HTML이 현재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디자인을 참조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CSS를 작성해 볼게요. 마우스 클릭해서 라이브 서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서버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입력한 제목들, 이미지 다 나오고 있고요. 폼 그리고 폰터 썸의 아이콘까지 모두 잘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참조해서 CSS를 작성해 볼게요. 자, CSS 작성하는 순서를 잠깐 보면요. 자, 순서는 CSS 리셋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우리가 주지 않은, 설정하지 않았던 요소 검사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H2를 보고 있고요. H2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진이 있습니다. 저런 마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저는 얘한테 폰트 사이즈를 준 적도 없지만 폰트 사이즈가 이미 24픽셀이 있고 두께도 700으로 해서 볼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사항들이 모두 다 리셋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디자인을 보고 확인한 CSS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CSS 리셋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폰트들, 앞서 우리가 웹 폰트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 웹 폰트를 로드를 해서 적용을 해주고, 만약에 디자인에서 사용한 폰트가 웹 폰트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 폰트를 웹 폰트로 변환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트에서 공통의 디자인을 봤을 때, 공통의 디자인이 뭐가 있냐면, 이런 링크들의 스타일, 제목의 스타일 다 똑같아요. 이 큰 제목의 스타일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파트별로 요소의 배경은 뭔지, 그리고 그 요소의 배경 색깔이나 이미지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배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주요 파트별 CSS를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SS 리셋부터 할게요. 자, CSS 리셋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일단은 여러분이 구글 검색해서 CSS 리셋이라고 구글 검색을 했을 때 화면 좀 한번 볼게요. CSS 리셋이라고 검색을 했고요. 가장 메뉴에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메이어 웹의 리셋이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코드는 지금 완전 무료 코드고요. 2011년에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지금도 많은 퍼블리셔들이 애용하는 코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코드들에 가지고 있는 마진과 패딩, 폰트 사이즈 등을 리셋해서 다 초기화 해주고 있고요. 라인 하이트를 1로 한다거나 목록 표시를 없앤다거나 인용문의 앞뒤에 따옴표나 공백들을 없애주고 있고요. 테이블에 보도가 있을 때 그 보도가 두 줄로 나누는데 그것들을 한 줄로 해서 겹쳐서 나오도록 하는 코드까지 있습니다. 자, 저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CSS 리셋 검색했을 때 normalize라는 것도 있어요. normalize. 자, 이 CSS는 요소들의 크기, 여백, 그런 것들을 초기화해 주는 거에 포커스가 있고요. normalize는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웹 크로스 브라우징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자, normalize CSS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얘가 해준 역할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브라우저들이 모든 요소를 조금 더 consistently, 일관성이 있게끔, 즉 이게 통일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작성한 HTML 코드가 브라우저별로 다르게 나오는 걸 얘가 방지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요소들이 모던 스탠다드에 맞춰서 나오도록 그게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노멀라이즈를 먼저 로드한 다음에 이 노멀라이즈는 얘를 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먼저 로드하고 그 다음에 CSS를 로드해서 초기화를 완벽하게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 노멀라이즈가 우리가 버튼이나 인풋 같은 것들을 만들 때 그것들이 브라우저별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웹과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얘가 통일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노멀라이즈부터 이거 다운로드 해볼게요. 마우스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고요. 해당 저장된 CSS를 복사해서 작업하고 있던 폴더에다가 CSS 폴더에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마찬가지 이제 이 폴더 안에다가 앞서 메이어 웹의 코드도 복사를 해서 HTML부터 테이블까지의 코드를 복사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갈게요. CSS 폴더에서 여기 새 파일을 만드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CSS 리셋이라고 리셋
CSS라고 생성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리고 CSS를 생성하는 김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메인 CSS를 하나 더 만들게요. 저는 메인 CSS 하나만 불러오면 거기에 딸려서 지금 저 리셋이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생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메인 CSS 상단에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앞서 다운로드했던 노멀라이즈를 먼저 임포트 수입해 오고요. 같은 폴더 안에 있으니까 해당 파일의 이름만 적어주면 되겠죠? 노멀라이즈입니다. 앞뒤로 따옴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따옴표를 넣으신다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넣을 수 있겠어요. add import 해서 저게 여백과 크기 이런 것들은 리셋을 안 해준다고 했으니까 리셋 CSS를 로드해서 완벽하게 CSS 리셋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요. 다 저장했습니다. 저장하고 이제 메인을 불러와야 되겠죠? 링크 그래서 CSS 폴더 안에 있는 메인 CSS를 이제 불러오면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시면 앞서는 우리가 여기에 마진도 있었고 크기도 있었지만 이제 다 리셋이 됐죠. 자, 그러면 리셋이 된 다음에 앞서 우리가 순서가 뭐였냐면 폰트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앞서 순서가 폰트를 확인하고 그게 만약에 웹 폰트가 아니라면 변환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디자인에서 디자이너가 사용한 폰트가 뭐였는지 메모를 하고 구글 폰트라고 한다면 그 폰트를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다시 가볼게요.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렘 입선 맨 위에 거부터 볼게요. 레일웨이 볼드를 쓰고 있습니다. 메모하겠습니다. 레일웨이 볼드 두께를 쓰고 있고 그 다음 볼게요. 트래블 볼게요. 알레그레아 산스 레귤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피레이셔널 부분 레일웨이 볼드 확인했고요. 다음 볼게요. 자, 타입2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ESC 눌러서 이스케이프 하시면 돼요. 제목 보겠습니다. 알레그레아 산스의 레귤러. 본문 볼게요. 본문은 레일웨이의 레귤러. 자, 볼드 말고 레귤러도 있어요. 자, 저 폰트만 쓴 것 같습니다. 리드미드 볼게요. 리드미드 보면 레일웨이 볼드. 자, 그래서 지금 디자이너는 이렇게 썼어요. 폰트 2개, 그리고 레일웨이는 두께 2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구글의 웹폰트에 가서 사이트 들어가 볼게요. 자, 사이트 들어와서 앞서 메모했던 폰트를 서치할게요. 레일웨이 일단 선택하고요. 여기서 두께 앞서 두께가 볼드와 레귤러였어요. 볼드 레귤러 클릭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볼드 700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알레그라야 산스 다시 폰트에 가서 알레그라야 산스 검색해 주시고요. 선택한 거에서 두께가 얘는 레귤러 400 이렇게 추가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두 폰트가 추가되어 있고 저는 얘를 CSS에서 임포트로 쓸 거예요. 물론 링크로 해서 HTML 쓰셔도 됩니다. 저는 임포트해서 여기 있는 코드 add import 부분을 복사했습니다. VS 코드에 가서 붙여넣기 할게요. 자, 저거를 메인 CSS에서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자, add import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요. CSS 작성하는 다른 코드들 중간에 있으면 안 돼요. 최상단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로드를 화면과 같이 해주십니다. 자, 로드를 했으면 모두 주석으로 잠깐 메모를 해주시는 게 이후 코딩할 때 편하시냐면 얘들이 제공하는 이 CSS 룰이요.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럼 저 폰트가 필요할 때 저거 복사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웹 폰트가 로드 됐으니까요. 이제 공통 요소의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 요소는 이 페이지의 큰 틀을 잡아주는 레이아웃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본문의 너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레이아웃이 있고 폰트들의 위계요. 제목은 어떤 걸 쓰고 그 제목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링크 또는 버튼의 스타일도 미리 모두 설정합니다. 그 링크와 버튼의 스타일이 페이지마다 다 똑같을 거거든요. 그렇게 웹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를 코딩할 때 그대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구현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폼의 요소들.
폼의 인풋, 이 요소들도 페이지마다 다 똑같습니다. 다르게 했다면 똑같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미리 클래스명으로 설정을 해주거나 공통 요소로 이렇게 스타일을 잡아주시면 나중에 여기에 있는 것들만 바꾸면 전체적인 크기, 전체적인 폰트의 스타일, 링크, 폼의 스타일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석으로 해서 해당 부분들을 눈에 띄게끔 처리를 좀 할게요. CSS 주석은 슬래시 별표 이렇게 하죠. 여기에다가 전 조금 더 도드라지게끔 줄을 조금 많이 넣었고요. 레이아웃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포그래피부터 만들어 주십니다. 타이포그래피, 링크 앤 버튼, 그 다음에 폼 작성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레이아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은 지금 여기에서 디자인 볼게요. 디자인에서 앞서 우리가 메인 내용들이 손바닥 더블 클릭했고요. 이 내용들이 이 너비 안에 갇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너비를 공통으로 잡자라고 해서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명을 넣어놨었어요. 자, 그 컨테이너 너비를 확인해 볼게요. 너비를 확인하려면 지금 이 about me 같은 경우에 이 사각형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 사각형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Move 툴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여기 정도를 클릭해 볼게요. Move 툴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를 이렇게 바로 찾았고요. 그 요소의 크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요소의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부분 썸네일을 컨트롤 클릭합니다. 컨트롤 클릭. 그러면 인포 창에 이렇게 너비가 나와요. 1300이군요. 그럼 1300이 클래스명 누구의 크기이다? 여기 컨테이너의 크기입니다. 복사했어요. 클래스명 컨테이너의 크기는 width 1300이고 화면의 가운데 있으려면 마진을 이용해서 상하, 좌우 이렇게 써주면 가운데 있겠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넣을 게 디자인을 보시면 지금 이 전체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클릭해서 여기를 선택했고요. 그랬더니 BG가 나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는 쉐이프 툴로 만든 게 아니에요. 쉐이프 툴로 만든 거는 이렇게 점과 점이 연결되어 있는 선, 이렇게 벡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벡터라고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색깔을 이 부분, 해당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나오는데 이 쉐이프로 안 만들고 그냥 비트맵으로 만든 거는 색깔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아이드로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아이드로퍼로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여기 빈 부분을 클릭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컬러 피커의 색깔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확인해 보면 1D의 컬러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럼 바디를 선택하시고요. 백그라운드의 색깔을 지금 확인하신 컬러로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텍스트의 컬러도 바디에서 지정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본문의 텍스트 컬러입니다. 제대로 확인해 볼게요. 타입 툴로 해당 패러그래프를 클릭했을 때 상단의 옵션 바에서 여기 색깔이 있어요. 클릭해서 색깔을 확인해 보면 흰색이네요. 자, 그러면 바디 안에 모든 글씨들은 일단은 흰색이다 라고 적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타이포그래피로 가볼게요. 제목들의 공통 스타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볼 거는 제목 그리고 본문부터 먼저 볼게요. 자, 본문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본문이에요. 패러그래프들, 자잘한 글씨들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고요. 캐릭터 패널, 컨트롤 T 캐릭터 패널 열어볼게요. 자, 폰트 기본 크기는 16이고요. 그리고 라인 하이트가 28이 잡혀 있습니다. 라인 하이트는 CSS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라인 하이트는 이 높이에요. 이 높이가 28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작성해 볼게요. 자, 본문의 폰트가 레일웨이고요. 16에 28 픽셀이다. 바디에다가 작성해 볼게요. 위에 바디가 있었지만 타이포그래피에다가 다시 한번 바디를 선택자로 쓰시고요. 폰트 한꺼번에 적을게요. 폰트 사이즈 16픽셀, 라인 하이트 28픽셀, 그리고 레일웨이 폰트였습니다. 레일웨이 복사한 거 쓸게요. 이렇게 한꺼번에 쓰실 수 있겠어요. 폰트 사이즈, 라인 하이트, 폰트 패밀리를 폰트라는 속성에 한꺼번에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고 제목들은 제목들의 폰트를 확인해 봅시다. 앞서 우리가 웹 폰트를 확인할 때도 봤지만 얘가 알레그레아 산스, 여기도 트래블드 알레그레아 산스,
다 알레그레아 산스예요. 자, 그러면 폰트를 지정할게요. 제목들 H1부터 H2, H3, H4, H5까지 쓰진 않았지만 제목들의 태그를 다 선택을 하고요. 폰트 패밀리가 알레그레아 산스래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고 각각의 H1, 그 H1 태그들이, 이 제목들의 태그들이 쓰인 곳에 따라서 폰트 사이즈나 색깔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으로 각 섹션의 CSS 작성하실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공통의 스타일만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공통의 스타일이 많아지면 얘를 별도로 커먼 CSS를 분리하기도 합니다. 자, 우린 지금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메인 CSS를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링크와 버튼의 스타일을 보겠습니다. 링크와 버튼은 여기 readme를 보시면 얘와 얘가 공통의 스타일이 있어요. 자, 둘 다 확인을 해보면 테두리가 있고 안에 글씨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 read more와 그리고 얘를 똑같은 스타일이 나와야 되는데 HTML에서 그러면 둘 다 똑같은 클래스명이 있는지 볼게요. HTML에 가봅시다. HTML을 보시면 뭐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컨택에서 보면 여기에서 컨택에 샌드 메시지 부분이 없네요. 잠깐만요. 샌드 메시지 버튼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안에다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버튼입니다. 클래스명 btn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send message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클래스명 btn이 있기만 하면 테두리와 그리고 안에 글씨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명이 앞서 위에 read more에도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추가해 주세요. 자, 그러면 btn이라는 클래스명의 적을 공통의 스타일을 디자인에서 확인해 볼게요. read more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요소를 찾기 위해서 컨트롤 클릭했고요. 클릭해보면 테두리는 그 밑에 여기에 있어요. 해당 요소 이렇게 찾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보시면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봅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패널이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테두리의 두께, 테두리의 색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테두리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지 안쪽으로 확인할 이것도 중요해요. 자, 일단 인사이드로 돼 있어야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테두리가 있어도 일단 기본적인 크기는 늘어나지 않는 상태로 디자인은 돼 있어요. 자, 색깔 확인할게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색상을 확인합니다. 두께 1픽셀이었어요. 그러면 클래스명 btn이 있으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btn이 있으면 이라고 할게요. 보더가 좀 전에 색깔 복사했고요. 보더가 1픽셀의 실선의 색깔은 얘였고요. 그 다음에 이 btn이라는 클래스명은 또 동일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이 공간 있지 않습니까? 내부의 여백이 똑같아요. 요 내부의 여백. 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키 툴을 선택하시고요. 왼쪽 상단에 렉탱글러 마키 툴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더 안쪽부터의 크기를 잴 거예요. 보더 안쪽부터의 크기를 드래그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약 42 정도가 있어요. 이게 양옆에 내부의 공간이에요. 내부의 공간이 패딩이었으니까 42픽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거는 이 높이입니다. 이 높이 안에서 이 글씨가 가운데 있어요. 위아래 패딩을 줘도 되지만 위아래 패딩을 줘버리면 나중에 이 폰트 사이즈가 바뀌면 이 버튼 자체의 높이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높이는 되도록이면 주지 않고요. 라인 하이트를 이용해서 이 요소의 높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할 거예요. 라인 하이트 53, 4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보더 안쪽의 크기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53 정도 잡히네요. 53으로 해볼게요.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컨택 어스도 잠깐 볼게요. 여기에 컨택 어스 부분에 샌 메시지도 볼게요. 높이가 53 정도로 잡히네요. 53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라인 하이트 53픽셀이라고 잡았어요. 자, 이게 지금 작성한 패딩과 그리고 라인 하이트가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자, 지금 상태에서 저장하고 한번 브라우저를 볼게요. 안에 글씨 색깔은 일단 반영을 하고 보겠습니다. 캐릭터 패널로 글씨 색깔 여기 클릭을 했고요.
타입 툴로 클릭을 한 다음에 옵션 바에서 색깔 확인해서 넣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보더 주고 양쪽에 패딩과 라인 하이트를 줬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현재 상태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여기죠. 그리고 여기 셋 메시지도 있고요. 자, 지금 리드 뭐 같은 경우에 보면 검사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btn이 있고, 근데 마우스를 올려봤을 때 얘 크기가 몇이 잡히고 있었어야 되냐면 53에 바깥쪽으로 보더가 있으니까 얘 크기는 55가 잡히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높이가 안 잡혀 있습니다. 21로 잡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작성한 A 태그가 inline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의 성격을 display inline 블락으로 바꿔볼게요. inline 블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inline 블락으로 바꿔줬고요. 검사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에 글씨가 없었네요. 글씨 좀 넣어줄게요. read more 글씨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높이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스타일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대문자 밑줄 없애면 되겠습니다. 대문자 밑줄 없애도록 할게요. 대문자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 td none 해서 밑줄도 없다 라고 했고요. 디자인 다시 볼게요. 그리고 얘가 두께가 있어야 레일웨이 볼드입니다. 자, 바디의 폰트가 레일웨이였으니까 별도로 폰트 패밀리는 다시 지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폰트 웨이트를 볼드 또는 700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브라우저 화면 보겠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타일이 여기도.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버튼은 태생적으로 배경이 있거든요. 백그라운드를 뺄게요. 백그라운드를 none 해서 빼줍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그럼 이제도 이제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시면 btn의 스타일은 완성입니다. 자, 다음 폼의 공통적인 스타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에서 확인할 건 인풋의 높이, 그리고 안쪽에 여백,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백, 높이, 선의 색깔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인해서 그 스타일을 인풋의 스타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HTML에서 정석대로 작성한다라고 해서 라벨을 작성했었어요. 하지만 화면에 라벨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라벨 선택을 하시고 디스플레이 none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인풋의 스타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은요, 기본적으로 화면 좀 볼게요. 여기 확대를 조금 해보면 지금 보시면 테두리가 보이십니까?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테두리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디자인은 테두리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가 바깥쪽도 둥글게 나오고 있네요. 저런 것들도 다 리셋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없애볼게요. 테두리 보더를 없애보겠습니다. 난 했어요. 저장하고 볼게요. 그러면 인풋은 이제 사각형 나오고 있고요. 얘 말고 누구도요? 밑에 있는 여기 얘도 테두리가 있죠? 텍스트 에어리어도 선택을 해서 보더를 없애겠습니다. 네, 이제 보더 없어졌고요. 높이, 디자인에서 높이나 간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확대를 하고 있어요.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 찾았고요. 자, 밑에는 그냥 선 하나 있어요. 얘가 박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유추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 인풋의 높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라인 하이트를 줬을 때 이 글씨가 가운데 있는 컨셉이에요. 그러면 저 높이를 몇으로 잡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54 정도의, 앞서 위가 3이었죠. 3 정도에 맞춰 볼게요. 53의 라인 하이트를 가지고 있고 여기 이 여백이요. 이 여백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패딩이 약 7, 8 정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8 픽셀 정도 있습니다. 왼쪽에. 그럼 그냥 좌우로 해서 8 패딩을 줄게요. 그 다음에 선의 스타일 볼게요. 얘니까 이게 지금 쉐이프 툴 돼 있어요. 더블 클릭하시면 색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흰색이군요. 흰색의 색깔이 있는데 완전 흰색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레이어를 보시면 오파서티가 30이 있어요. 선을 하고 선에 오파서티가 30이 있대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된 사항을 작성해 볼게요. 라인 하이트 53픽셀이 있었고요.
보더 아래쪽으로 1픽셀의 실선에 흰색인데 투명도가 있어요. 그러면 RGBA 해야 되겠죠? RGBA 해서 알파 값까지. 흰색이 모두 다 색깔이 있는 거니까 255고요. 거기에서 0.3 했을 때 0은 생략 가능하죠? 이렇게 작성합니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해서 얘가 인라인 요소예요. 인라인 요소니까 크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락해서 크게 나오게 해주시고요. 패딩 앞서 확인했을 때 양옆에 8픽셀이 있었어요. 줍니다. 그 다음에 배경 없습니다. 백그라운드 none 해서 배경을 없애줍니다. 저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 화면에서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인풋은 이렇게 해서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도 거의 다 같은데 최소 높이만 지정하고 가볼게요. 여기 얘가 이 높이가 있거든요. 이 높이 간격을 약 저는 110 정도로 주려고 합니다. 이 정도 주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이 컨텐츠와의 간격 이거는 마진을 주려고 합니다. 자, 다 똑같은데 해보겠습니다. 보더는 사방으로 있으니까 보더는 따로 줘야 되겠죠? 아, 얘도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 패딩까지 똑같고요. 배경까지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소 높이 민 하이트를 지정할게요. 110 정도에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간격이나 그런 것들은 폼에 가서 해당 섹션의 CSS를 작성할 거예요. 자, 여기 겹치는 부분 합쳐도 돼요. 겹치는 부분 지금 두 개가 다 똑같은데 뭐만 다릅니까? 지금 라인 하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얘를 합치기가 조금 곤란하네요. 이거를 다시 빼기가 좀 불편해서 그냥 이렇게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 화면에서 현재 스타일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얘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100% 뷰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파트에 맞는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